안녕하세요. 랭킹스통입니다. 4월 첫 주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시면은 여기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4월 5일, 4월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해가지고 쭉 무너져 내려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망했죠. 지수가 21선하고 5일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지수 차트에 지수 차트, 이동평균 지수 차트, 그리고 분봉 이제 10분봉의 121선을 제가 주로 이렇게 좀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한 2주 동안 쭉 계속 이 지수가 이 121선 우에서 놀았죠. 121선 우에서 이렇게 놀다가요. 지금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때 지난주 한 수요일쯤 이렇게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뭔가 이렇게 한 번씩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하루 정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때 조금 느낌이 쌓이긴 했죠. 이때. 근데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리고 갭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갭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지금 요새 또 이제 어떤 생각이 하냐면 보통 우리가 지수가 중요하다 트레이딩 할 때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몸소 체득을 아직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면 다들 대부분의 그 주식 트레이더 고수들이 지수를 보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단타든 종가 베팅이든 스윙이든 지수가 안 좋으면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쭉 무너져 내릴 때도 지수가 쭉 무너져 내릴 때도 어차피 내가 한 2,400 종목 중에 스윙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10종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네다섯 종목은 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 정도 뭐 있으니까 내가 이거 2,400 종목 중에 내가 가지고 있을 네다섯 종목 설마 이걸 못 찾겠어? 공부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란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근데 주식이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될 줄 알고 나는 고를 수 있을 줄 알고 요때도 해보고 그죠? 요때도 해보고 다 하락장이었죠. 다 하락장 때 트레이딩을 제가 1월에 시작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요때 시작했죠.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그죠? 이때 1월에 하락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깨지겠죠? 연락이 깨지고 지금 지수가 보시면 여기 지난 21년 7월서부터는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몸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 종가 베팅을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왠지 뭔가 깨달은 것 같다. 그죠? 3월 17일 이때서부터 내가 무려 2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2주 이상 쭉 플러스를 계속 내고 있다. 나 뭔가 종가 베팅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다. 내가 지금 선정하는 방법과 그 어떤 그 종목 선정과 그 차트를 보는 방법이 뭔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나 이제 좀 이해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3월 17일부터잖아요. 잘 보시면 3월 17일서부터가 지수가 그냥 오르던 때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3월 16일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탔고 다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여기 5일선 위에 여기 보시면은 121선을 보시면 여기가 16일 여기서부터 다 지수가 턴했어요. 턴해가지고 이게 122평선 이게 색깔이 분홍색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녹색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뀐 이후로 쭉 계속 플러스인 겁니다. 쭉 플러스예요. 지수 안 좋을 때 마이너스, 지수 좋을 때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시장에 돈을 준 거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다시 봐보면 종가 베팅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파락했을 때 쭉 떨어졌고요. 쭉 떨어졌습니다. 종가 베팅. 그리고 요때 이날이 하루가 안 나오는데 하루 더 안 나오는데 이때도 마이너스예요. 좀 적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계좌 운영을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또 이제 하락이 올 건가 보다. 121선 밑으로 내려갔고 그 10분 봉에 그다음에 5일선, 21선 이탈했으니까 뭐 조금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겠죠. 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에서 뭔가 느낌이 싸함을 느꼈어야 됐는데 아니면 이때 다 맞고 했죠. 다 맞고 제가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종가 베팅이든 스윙이든 전체 계좌의 한 종목에 20% 이상 안 들어간다.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것도 분할 매수로 한 네 번 정도 분할 매수로 진입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종가 베팅도 비슷한데 종가 베팅 최근에 잘 되다 보니까 어 전에 그 전날에 한 10% 정도로 계좌의 10% 정도 종목당 계좌의 10% 정도를 이렇게 베팅을 했었습니다. 베팅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이게 제대로 제 예측이 맞아서 상승을 타면 한 10% 정도 더 베팅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중을 이제 또 절반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5% 종목당 5% 정도로 줄였고요. 맥시멈을 10%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사실 약간 주식 고수들 이렇게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보면 이렇게 지수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보면 아예 안 합니다. 매매를 아예 하질 않아요. 매매를 안 하고 이거 좀 그냥 시험시험 이제 지수 턴할 때까지 다 지켜보는 거죠. 여기 한 2주 이게 안 하고 2, 3주 안 하고 올라갈 때 한 2주 해가지고 바짝 벌고요. 그러니까 확률 좋을 때 바짝 해가지고 비중 튀어서 바짝 벌고 확률 안 좋을 때 그냥 안 해요. 그냥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아직 연습 중이라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 하지만 그건 하겠죠. 종가 베팅 스윙은 안 하지만 단타는 하겠죠. 단타는 그날 이슈가 있고 그날 또 올라가는 종목 한두 종목 뭐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사실 아직 큰 그건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큰 그건 없어요. 장기 투자는 보시면 그 장기 투자 얘기하기 전에 코스닥도 상황 비슷합니다. 5선 이탈했고요. 네, 여기 보면 코스닥은 조금 납니다. 121선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예측하건대 이만큼 한 2주 정도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력하지 않나. 뭐 물론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2주 올라갔으니까 한 1주 조정받고 상승장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한 일주일 정도는 몸살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뭐 전혀 상관없겠죠. 아직 코스닥을 보면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냥 아주 약간의 조정인 거고 그죠? 코스피도 사실 뭐 크게 아직 뭐 우려할 상황 아니고 요 밑에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 지금 여기 행보하고 있잖아요. 행보. 여기 뭐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계좌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삼성전자를 좀 넣어놨습니다. 삼성전자. 뭐 딱히 뭐 넣어놓을 게 별로 안 보여가지고 삼성전자를 넣어놨는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도 넣어놓은 이유는 있긴 하죠.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주봉으로 봐보면 요 느낌이었거든요. 전저점이 여기죠. 여기 딱 여기 깨질랑 말랑 하는 지점 그리고 121선이 아직 그 우상향 하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점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몇 주 사놨는데 몇 주입니다. 어차피 계좌가 지금 이제 많아봐야 몇백만 원밖에 유지를 안 해서 몇 주만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주에 좀 무너졌죠. 이번 주에 좀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에 좀 무너졌어요. 아직 그 121선의 그 상승 색깔이 바뀌질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이런 엄청 안 좋아졌네요. 이게 일단 121선도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이 색깔이 제가 빨간색이면 아직 기울기가 상승 추세고 파란색이면 하락 기울기고 제가 이걸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 121선을 이탈했던 때가
크게 많이 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때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요 근처였을 거예요. 이때 2019년도, 2018년도 이때고, 이때 무너졌을 때가 여기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큰 이슈가 없으면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죠. 2022년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서 이렇게 큰 뭐 이슈가 없는 이상 이거를 잘 이탈을 안 해요. 여기 맞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수급 상황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50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50조. 안 좋죠. 이 뭐 50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통 올라가려 그러면 이런 대형 주주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저기 요분들이 조금 이제 단결력을 가지고 이게 좀 올려줘야 되는데 개인이 이 개인도 물론 올릴 수 있죠. 근데 개인이 올리려 그러면 개인 그 중구난방의 개인들의 그 생각이 전부 다 갑시다라는 걸로 합치가 이루어져서 전부 다 그 개인의 세력이 매수세로 딱 그 합의를 보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되고 개인들은 이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조금 그렇게 하죠. 그 매수 매도가 다 그 생각이 다 달라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있고 단결력이 좀 센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대요. 삼성전자를.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미 여기가 무너진 이상 무서울 거 없죠. 사줄 필요도 없죠. 기관 외국인이 지금 당장 사줄 필요 없고 조금 이왕 여기 무너진 거 나 같으면 좀 개미 털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왕 무너진 거 좀 털어보자. 좀 공포를 좀 줘보자. 그럼 여기 정도 털리고 여기 정도 털리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나면 50조 중에 한 25조라도 받아먹고 올려가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금 아직 몇 주 안 되지만 주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만 더 지켜볼 것 같고 어차피 여기 맛만 보려고 일단 들어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거. 아무튼 4월 한 주 지났는데 손실이 좀 있습니다. 4월 처음 한 3, 4일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전 계좌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4월 이제 시작인데 남은 이제 세 주도 다들 잘 버티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